네, 영잘국이 잘 할 수 있는 일. 저희가 첫 번째로는 모두 제가 6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해외고 상위권, 1 플러스 6 전략, 그리고 활동을 진로 전공에 알맞게 판단하기 부분, 다음 해외고 교육 환경 및 경험을 비중 있게 평가하는 대학으로 배치하는 전략, 단계별 배치 전략, 보완 작업, 최상의 결과 얻기. 다음은 성적과 활동의 세분화된 관리 체계 및 최상위권 진학 전략. 다음 마지막으로는 실제 자료와 누적된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을 구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6가지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해외고 상위권 1 플러스 6 전략인데요. 일단 지원 자격 부분부터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부분으로 보면 1 플러스 6 전략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면 카이스트가 일단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지원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교과과정 마지막 3년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이 지원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공계열 학생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을 내가 이미 받았다 또는 재외국민 특례 자격을 충족했다 하는 학생들이 두 번째 재외국민 3년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역시 1 플러스 6 전략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본다면요.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이 미달하는 학생들입니다. 재외국민 3년 전형이 미달하는 학생이라 함은 재외국민 3년 전형이 지원 자격이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형에 충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공계열 지원자라고 하면 교과과정 마지막 3년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 이공계열 지원자 플러스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1 플러스 6 자격에 충족이 되는 학생들이겠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던 재외국민 3년 특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 자격 부분에서는 지원자를 포함하여 근무자가 체류 국가에서 동반 체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반 시기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1개년 과정이 포함이 되고 1095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 문의 주셨던 다양한 내용 중에서 제가 간단히 2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개 학년을 중간에 이수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또는 동반 체류자가 중도 귀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원 자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다시 고등학교 1개 학년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국내로 편입한 경우 역시 재외국민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격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영살국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좀 특이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공적 합성 및 자격 기준 미달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1 플러스 6 부분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었죠. 활동을 진로 전공에 알맞게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해외고는 생기부가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례로 담당했던 학생 중에 호주에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같은 나라에 있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생별, 학교별로 활동들이 많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업에서 진행한 다양한 수행평가를 탐구활동으로 구성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로 활동증빙자료를 구성하게 되고요. 활동증빙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진로, 전공을 파악하고 지원 희망대학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의 교육 환경 및 경험을 비중 있게 평가하는 대학을 배치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이스트는 창조 연구 개발의 자연계열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분야에 특화된 해외 고교가 있다면 여기 충분히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 특화 산업을 선도하는 뭔가 고등학교다. 그런 지원을 받는 고등학교다라고 한다면 카이스트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으로는 워낙 재외국민 전형 자체가 해외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 환경 및 경험을 비중 있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해외고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들은 국제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긴 하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은 연세대나 또는 이화여대나 경희대나 이런 국제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긴 한데요. 이제 2021학년 입시부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해외고 학생들 지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연대나 이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또는 지원자가 많은 경우라면 그 이하 대학을 또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 탐구인재 전형 같은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고의 교육 특징은 해외고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 커리큘럼의 자체가 경험을 통한 학업 및 습득 능력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중앙대에서는 서류 평가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류 구성에서 진로 전공과 연관된 탐구 활동을 기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외 고등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녹여내고 이를 전공과 연관시킨다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전공에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배치 전략, 보완 작업, 최상의 결과 얻기 부분에서 세 단계로 나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기별 지원 전략과 다음은 대학별 학과별 적합성을 판단하고 영잘국만이 가지고 있는 배치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통해서 경쟁률 추이를 분석 배치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계별 불합격 대처 전략에서 연속성, 공격성 지원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적과 활동의 세분화된 관리 체계 및 최상위권 진학 전략인데요. 일단은 해외고의 특징으로부터 본다면 학교에서 수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을 학생들이 보고 스스로의 전공 적합성 또는 전공 관련 교과목을 판단을 하여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이 의뢰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학생한테 충분히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와 기초 교과목 이수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학업 역량을 판단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이 희망 전공이 경영학과입니다. 네, 그리고 고교 수업에서 학생이 많이 들었던 또는 학생이 굉장히 선호한 부분이 영어 수업에서 발표 수업을 들었고 또는 스피치 관련 교과 및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경영학과랑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이 학생이 경영학과와 맞다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경영학과에 적합한 인재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경영학과에서 스피치를 잘하고 발표를 잘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컨설팅 관련 수업 발전 가능성을 크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비단 영잘국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유는 이겁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성취도가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활동 증빙 자료를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 활동 경험을 종합적으로 적합성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교과목 성적이 낮은 경우라고 하지만 학생이 전공과 연관될 수 있는 것, 전공과 연결고리를 충분히 판단을 하여 활동 경험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전공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자료와 누적된 데이터 기반 전략 구상 부분입니다. 주로 크게는 저희가 일반 관리와 입시 관리 부분으로 나눠서 실제 자료와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학업 관리 부분에서는 국가와 지역별로 구분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또는 비영어권에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홍콩, 대만, 중국, 또는 뭐 사우디 쪽에는 비영어권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 관리 체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 학생들을 관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활동 관리 부분입니다. 동아리, 봉사, 탐구, 독서 데이터 부분인데요. 국가별로, 지역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한하여 특정한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거나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활동 관리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어학 성적 관리 부분인데요. 어학 성적은 주로 공인 어학 성적과 학업 능력 평가에 대한 기준, 일부 학교에서 어떠한 성적과 어떠한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학 성적 관리 부분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다음은 활동 증빙 서류 부분에서는 영잘국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활동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 학교에서 확인받는 과정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입시 관리 부분에서는 대학 배치, 그리고 제출 서류 문서와 고교 협조 수준, 자기소개서, 서류 제출 과정, 보완 작업 수준, 보완 서류 작업까지 일반 관리와 입시 관리를 합쳐서 저희가 전략을 구성하고 기획하고 학생에 맞게 전략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